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잘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해동무역과 다음에 장기 연부 조건의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제품을 인도했대요. 제1회차 할부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요. 제품 인도와 동시에 바로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대요. 자, 요거 얘기하는 거다. 그죠? 자, 이때 인도하고 그리고 이 2억 원, 그러니까 부가세세 별도다. 그죠? 2억 2천만 원을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세세법에 따라서 발행되었으며 매출 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하였대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 2회차, 3회차 할부금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요것도 그 문제입니다. 자, 기업 회계 기준하고 우리 부가치세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 부가치세법은 어떻게 돼 있죠? 이 문제는 거의 끝판대장 문제네요. 자, 우리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장기 할부 판매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공급 시기가 각 대가를 받을 때를 우리 공급 시기로 하고 있다. 그죠? 자, 하지만 법인세법이나 또는 소득세법 또는 회계 기준. 그죠? 자, 회계 기준이 더 맞겠습니다. 우리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자, 기업 회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제품을 인도할 때, 장기 할부 판매라도 인도할 때, 그때 매출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지금 우리 1회차 할부 금액 됐고 아하 오케이 지금 4월 21일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단 2, 3회차 할부금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거니 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부가치세법에 따라서는요. 자, 우리 가세 표준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니까 2억 원이 가세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10%인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자, 우리 매출액이 얼마나 돼야 되죠? 6억 원이 돼야 됩니다. 6억 원이. 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예금으로 받은 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억 원이고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그죠? 외상 매출금. 자,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부가지세법에 따라서 발행됐다고 했잖아요. 아, 문제를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었는데요. 부가지세법에 따라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해당 일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요 금액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틀리겠는데요. 이 문제는요. 그리고 매출 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했으니까 여기 매출액 요렇게 6억 잡는 거는 맞아요. 자, 외상 매출금은 4억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4억으로요. 아셨죠? 자, 요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자, 우리 보통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어요? 자, 1회차 할부금 받았습니다. 얼마요? 2억 2천만 원. 자, 대변에 우리 제품 매출을 인식한다. 그죠? 자, 이 제품 매출은 우리 매출 수익은 판매대가 전액을 명목가액으로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억 원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4억으로 우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부가세 예수금은 2천만 원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나요?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4억 4천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어떻게 해요? 6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이 부가가치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전액으로 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 장기하루 판매 어떻게 돼 있죠? 자, 인도를 먼저 하고요. 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최종 할부금 잔액까지 받는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분할해서 납부 받는 금액이 2회 이상이면 우리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한다. 그지요?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문제처럼 자, 부가가치 세법하고 기업회계 기준하고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자, 우리 매출입니다. 그죠? 매출.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거 회계 처리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자,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11번입니다. 자, 품목은 자, 제품입니다. 수량 단가는 모르겠고요. 자, 공급가액. 자, 공급가액은 여러분들 2억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장기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그쵸? 부가가치세는 2천만 원만 납부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급가액을 2억으로 한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공급처는 누구라고요? 자, 주식회사 해동무역입니다. 매출거래처고 자, 공급처 등록해줬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죠? 그쵸? 맞네요. 자, 전자 1. 자, 분계 혼합입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 매출 계정은 맞는데 금액이 틀렸습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는요, 모두 다 한꺼번에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장기 할부 판매든 단기 할부 판매든 상관없습니다. 자, 보통 예금을 얼마 받았어요? 그렇죠. 2억 2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을 하래요. 자,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만약에 2년 후에 1월 2일 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서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받겠다. 그죠? 2천만 원. 그때 보통 예금으로 잡든 또는 발행하고 나서 며칠 후에 준다면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금 또는 뭐 미수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권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하지만 외상 매출금으로 걸어주는 게 조금 더 올바르겠다. 3년 후 1월 2일에도 마찬가지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매출을 인식할 때는 기업회계 기준과 그리고 부가지세법상 가세 표준은 다른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 되었나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21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끄고요. 자, 이제 우리 가세표준과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우리 그 뭐냐 그 객관식 문제 그리고 주관식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부가지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업종별로 조금 외우는 거 기억하나요? 그렇죠. 자, 내국 신용장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왜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잖아요.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거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그 내국 그러니까 국내 거래인 영세율 대상 외에 다른 것들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국외에서도 그쵸? 네, 이거 다 영세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설명으로서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수치 발급해야 된다. 네,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각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수치 발급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는 틀렸습니다. 장난치는 문구죠. 왜냐하면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사업자가 제야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2번이 뭐죠? 그렇죠. 우리 선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입니다. 그죠? 우리 월합계 세금 계산서, 후 발급 세금 계산서 특례도 있었죠. 그죠? 자, 2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당초 3번요. 당초 공급한 제하가 한입이 된 경우에는요. 당초 공급한 날을 작성 일자에 기재하고 당해 금액에 부에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읽다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성 일자 기재하는 거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입된 날, 그리고 그 해지된 날, 그리고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그리고 당초 공급한 날,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 한입은 한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실 이 4번도 틀렸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유인 거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4번도 틀렸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직매장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는요. 제야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틀렸다. 자, 어떻게 되죠? 자, 일반적인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요.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직매장 반출은 실질 공급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 요런 사유면 우리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지요. 하치장은 우리 보관하는 용도니까요. 자, 3번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지 않으면 그죠? 어떻게 해요? 네, 간주 공급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번. 총괄 납부 사업자가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총괄 납부 사업자,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우리 직매장 반출을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 발업은 우리 면제가 됩니다. 자, 간주 공급 발급 의무 면제가 됩니다. 자, 국외에서 영세율 적용하는 거 요거 세금 계산서 면제가 됩니다. 에이, 너무 쉽다 그죠? 자, 내국 신용장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쵸?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자, 일반 카드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자, 1번 자, 부동산 점포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만을 받고 점포 임대를 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그게 건덕지가 없어요. 월세를 받아야지 발급하는 겁니다. 보증금만 있다고 하면 무엇만 계산된다? 그렇죠. 간주 임대료만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다. 자, 2번 사업자가 생산한 가세 대상자를 거래처에 선물로 기증했다. 사업상 증여다. 그러면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데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자, 3번 사업자가 생산한 가세 대상자를 종업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 이거 개인적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네요. 자, 이것도 안 됩니다. 사업자가 구매 확인서, 야, 이거다, 그죠? 네, 구매 확인서, LC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해줘야 된다. 자, 6번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다. 적절하게 발급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이런 문제 좀 짜증납니다. 그죠?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틀리니까요. 자, 적절하게 발급하지 않은 것의 개수입니다. 자, A.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자, 요거 선세금 계산서 특례로 인정이 됩니다. 적법한 겁니다. 자, B. 단기 할부 판매에 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각각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틀렸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할 때 그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 시기니까. 자, C. 반복적 거래처에 있어서 자, 반복적 거래처 나오면 월합계 세금 계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월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매월 말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서 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요까지는 좋습니다. 매월 말일자를 공급일자로 하는 건 좋은데 다음 달 말일이 아니고 그렇죠. 10일까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죠? 자, D. 이미 공급한 재화가 한입되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한입된 날을 공급일자 또는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그죠?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작성일자, 공급일자, 그죠? 한입된 날. 그래서 6번은 BC가 틀렸기 때문에 요거 답은 2번입니다. 두 개. 자, 7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가 확인되는 재화의 위탁 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위탁 매매의 공급 시기는 그렇지. 수탁자가 공급할 때입니다. 그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길 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자, 1번 맞아요. 자, 2번. 위탁 매매에 의한 공급 가액은요. 자, 위탁자의 가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너무 티가 나잖아요. 자, 위탁 매매는 누구 거예요? 위탁자의 공급 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자의 가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위탁 매매에 의한 공급 가액은
수탁자의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자, 3번 위탁 매매 시 수탁자가 당해 제하를 직접 인도한대요. 수탁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오케이, 맞아요. 그죠? 자, 4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판매 수수료는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쵸? 자, 위탁자가 의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탁자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 수수료는 비용, 수탁자한테 비용을 지급한다. 그죠? 자, 세금 계산서는 제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수탁자가 발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부가치세법상 가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국고보조금 이거 애매합니다. 네, 공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포함시키고 관련이 없으면 이거는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모입니다. 세모. 이거는 자, 2번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멸실된 제하에 가해. 요거 멸실만 보고 이거 체크하면 안 됩니다. 자, 인도된 이후잖아요. 그죠? 인도가 되기 전에 멸실일이 돼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인도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공급받는 자의 가실로 멸실이 돼버리게 되면 그걸 어떻게 우리 판매자가 책임을 져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가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 애누리 한입된 거 전부 다 차감해야 됩니다. 그죠? 자, 국고보조금은 이거 조금 애석한 표현입니다. 자, 공급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은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다음에 열거한 것 중에서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다. 그죠? 자, 9번에 수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히 발행해야지. 네. 자, 2번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에 의한 제하의 공급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 공급 중에서 뭐가 있죠? 그렇죠.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요거 발급해야 되거든요. 이게 옛날 거라서 이런 문제들이 좀 그러네요. 네, 엄밀히 따진다면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이거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됩니다. 자, 3번. 자,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기관 등에 공급하는 제야의 공급입니다. 자, 요거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거래지만 국외 거래로 보는 것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 세금 계산서 외국 정부 기관은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서가. 네. 3번 또 괜찮습니다. 자, 4번 목욕, 이발, 미용업. 요거는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입니다. 영수증 발행 대상.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1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자, 다음 중 우리 틀린 것은 자, 1번. 자,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다. 오, 요거 맞다. 그죠? 자, 개인 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다. 오, 맞다. 그죠? 자, 우리 의무 발급되려면 얼마요? 그렇죠. 우리 직전 연도, 그죠? 기준으로 우리 가세 면세 다 합쳐가지고 총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게 되면 네, 의무 발급자가 된다. 그죠? 자, 3번. 월학계로 발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제한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죠.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후발급 세금 계산서 특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4번.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반드시 출력해서 별도 보관해야 된다. 보관 의무 자체가 면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있어서 좋은 거지요.
자, 10번까지 풀었고요. 자, 11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소매업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요, 거래건당, 그렇죠,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수탁자가 제하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자, 비고란에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완전 짬뽕으로 틀렸습니다. 자, 위탁자가 제하를 인도하는 경우에, 그죠? 위탁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리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렇죠.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일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자, 요거 맞는 표현이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은 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요거 틀린 것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자, 엄밀히 따지면 국세청장에게 발급 영세를 전송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자, 후발급 특례 월합계 세금 계산서를 얘기합니다. 그죠? 자, 후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제하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하다. 3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요, 적법한 발급 기한 내에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자,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1%가요? 봅시다. 아, 그렇죠. 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미발급은 아닙니다. 미발급 2%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한 1% 가산세가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급 면서를 미존송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전자세금 계산서 미존송 가산세는 0.5%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1% 가산세가 경합을 하게 되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면세에 미존송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종이세금 계산서 여기 1%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뭔 소리예요? 그죠? 자, 이거 당해 연도가 아니고 직전 연도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2번이 틀렸습니다. 12번에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은 부가지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를 찾는 거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지연 존송했다. 그죠? 그러면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미존송했을 때다. 그죠? 미존송했을 때가 0.5%고 지연존송은 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요거 뒤에 배울 겁니다. 뒤에 우리 제5장 납부세액이 계산해서 배울 겁니다. 자, 2번 월 합계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는 지하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요거 맞아요. 네. 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영세를 전송한 경우에는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의 보존 의무가 면제됩니다. 막 출력해가지고 보관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죠? 자, 4번.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고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그죠? 자, 좀 전에 문제는 이 직전 연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맞나요? 네.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부가세법상 자, 수정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적고자 한다. 자, 여러분들 좀 전에 공부했던 암기했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자, 다음 중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음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을 적어야 하는 것은 자, 우리 해지는 어때요? 자, 해지로 공급가액이 감소되게 되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처음에 공급한 제하가 한입되었습니다. 그럼 한입된 날을 작성일로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거. 자, 우리가 외운 거랑 다릅니다. 우리가 외운 거는 한입된 날, 증감 사유가 발생된 날, 해제일입니다. 그죠? 자, 3번입니다. 4번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제일입니다. 그죠? 자, 요거 세 개를 외워놓으면 나머지 3번은 아무거나 들어와도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객관식 문제네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제하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자, 요거 전부 다 네,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여객 운송 있죠. 여객 운송. 전세 버스를 제외한 여객 운송 사업은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는데 자, 요거 딱 한 문제만 딱 주관식 문제 딱 한 문제만 풀고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품 판매액이 자, 5천만원. 자, 대송금이 600만원. 제품 판매액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자, 대송금은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600만원을 이 5천만원에서 차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장려 물품 제공액입니다. 물품이다. 그죠? 우리 현금 장려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판매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물품은 우리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이런 간주 공급은 가세 표준을 구할 때 뭐가 원칙이죠? 자, 비상각 자산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가를 가세 표준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자, 4번. 판매할 제품 중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입니다. 자, 요거 개인적 공급입니다. 그죠? 자, 요거 시가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제품 판매액 5천만원에 자, 대송금은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3번 사업상증여 350만원 그리고 개인적 공급
500만 원 합친, 아이 참 글씨도 안 나온다. 자, 5,850만 원이 자, 부가세법상 가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쉽죠?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11주차 수업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